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통계 쪽에서 자주 나타나는 디스트리뷰션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T 디스트리뷰션, 카이스큐 디스트리뷰션, F 디스트리뷰션 이 네 가지 어, 디스트리뷰션을 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네, 오늘은 요 네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왜 중요한지 통계 분야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제가 간단하게 만든 게 있는데 이 통계 하시는 분들하고 확률 하시는 분들하고 좀 랭귀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statistics에서는 population이라고 부르고요. probability 이쪽에서는 보통 sample space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캐피탈 오메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 샘플을 어떤 특정한 샘플을 observe 했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샘플 스페이스에서 어떤 샘플을 픽업을 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스페시픽한 밸류를 observe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샘플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오메가를 여러 번 뽑아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적용을 해서 n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메타가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데 population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걸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파라메타라는 거는 그 분포를 설명하는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뭐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타가 두 개가 사용했고요. 평균, 베리언스, 그리고 카이스퀘어 같은 건 디그리 오브 프리덤, F 같은 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 있었죠. 그런 게 파라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 거는 별게 아니고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샘플이 이렇게 들어오면 샘플로부터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샘플이 있다 그러면 n개의 샘플로부터 샘플 민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티피컬리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샘플이 n개가 있다 그러면 그 샘플 민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요 n개의 샘플의 함수입니다. 아니면 샘플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텐데 이것도 결국은 샘플이 들어오면 샘플로부터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샘플의 함수를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그 스태티스틱이 어떤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라 그러면 그 함수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인데 어떤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러면 에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unbiased estimator라고 하면 에스티메이터인데 on average true 파라메타를 픽업을 하면 unbiased estimator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주로 할 건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요 어떤 에스티메이터 혹은 스태티스틱 이게 샘플이 변하면 요 숫자들이 변할 거예요. 그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로 얘기할 게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네 가지 종류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베이직한 아이디어는 요 두 가지 셀입니다. Law of large numbers하고 central limit theorem이에요. 그래서 Law of large number 간단하게 볼 거고요. central limit theorem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개의 분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Law of large numbers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weak law하고 strong law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동일한 내용인데 그 컨버전스 센스가 달라요. 뭔가 여기 있고. 오케이. 그래서 XI들이 IID 샘플이라고 그러죠. IID 샘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샘플링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샘플 민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샘플 민은 보통 우리가 population mean을 estimation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law of large number가 얘기하는 게 sample mean이 true mean으로 converge 한다는 거예요. any sample size가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많이 뽑으면 그 많이 뽑은 샘플로부터 계산한 샘플 mean은 true mean으로 converg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충분히 많이 뽑았다 그러면 xbar을 뮤로 생각할 수 있다. approximately. 근데 요 컨버전스 센스, 요 수렴하는 센스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는 weak law고 하나는 strong law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P라고 표현이 됐는데 convergence improbability라는 건데 안 썼네요. 잠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바 그리고 빼기 뮤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 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을 픽스를 임의의 픽스를 시켜요. 입실론을. 그러면 샘플 민하고 트루 민하고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요 컨버전인 P가 의미하는 게 요걸 의미를 해요. 스트롱로는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가 almost sure 컨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컨버전스 센스가 조금 달라요. 네? 이건 스트롱로고 좀 전에 봤던 건 윅루입니다. 스트롱로가 뭐냐면 스트롱로는 SM 오버 N 샘플이 U로 컨버지하는 오메가들을 다 모으면 그게 확률 1이라는 뜻입니다. 매스메리컬리.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매스메리컬 컨버전스고요. 매스메리컬 센스의 컨버전스고 통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컨버전스는 요 윅 컨버전스. 어찌됐든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민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xbar을 계산을 하는데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부터 샘플 민을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센스로 뮤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컨버전스인 P냐 아니면 almost sure sense냐에 따라서 하나는 요거는 윅루고 요거는 스트롱루예요. 그래서 스트롱루는 좀 매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거고 윅루가 스태티스틱에서 하는 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윅루나 스트롱루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샘플 민을 트루 민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센트럴 리미트 세렘은 통계학 확률론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렘이고요. 통계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렘이에요. 오케이.xi가 iid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샘플 민을 계산을 할 텐데
샘플 민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뮤가 되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over n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X바는 정규분포는 아니에요. 정규분포는 아닌데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정규분포로 근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IID 샘플이고 IID 샘플이면 X 샘플 미는 평균이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이거는 absolute true예요. 근데 요거 분포 자체는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지만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근데 센트럴 리밋 세럼이 얘기하는 게 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노멀라이즈 하면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 정규 분포로 스탠다드 노멀로 근사가 된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한 코드가 어딘가 있을 텐데. 오케이. 우리가 그 키하고 높이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들만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남자의 남자 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남자 키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그렸고 그거를 평균을 에스티메이트 했고요. 지금 평균을 에스티메이트 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로 PDF를 피팅을 해봤더니 잘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 키가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웨이트도 비슷할 거고요. 이건 웨이트고요. 인컴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컴 데이터, 오리지널 인컴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레프트 스큐인가요? 라이트 스큐인가요? 메인 바디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엑스트라로 이쪽에 바디 테일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스큐입니다. 이런 경우에 레프트 스큐인지 라이트 스큐인지를 알려면 이렇게 있으면 시메트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스가 좀 애드온이 되면 이건 라이트 스큐예요. 그러면 이게 라이트 스큐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트 스큐 데이터고요. 음. 그러니까
하나 짜봐야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폼에서 샘플링을 한다고 그래봐요. 유니폼 01에서. 그러면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일 거예요. 그러니까 stats 유니폼 뭐 확인 좀 해봅시다. 유니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유니폼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디폴트는 0, 1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랜덤 베리어블을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유니폼 할 거예요. B는 100개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해야 돼요. 먼저 스태츠가 필요하고요. 스태츠는 사이파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매플로라이브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0개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해서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그러면 유니폼 0, 1에서 유니폼 한 걸 꼽은 겁니다. 그죠? 비율 한 30개만 합시다. 시드를 고정을 안 했네요. 시드는 넘파이에서 시드를 고정하면 되고요. 넘파이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니폼에서 랜덤 넘버 전열리스 하는 건 봤고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유니폼에서 예를 들어서 5개를 샘플링을 해서 그걸 거기서부터 샘플 민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5개라고 할게요. n이라고 그럴까요? n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10,000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해서 거기서 샘플 민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야 히스토그램 그 X 바가 X1, X5 요거서부터 X 바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10,000개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X 바의 분포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n sample size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5 by 만 매트릭스인데 거기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생성된 5만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 5개, 여기 10,000개. 그래서 여기 각각에서 유니폼 01이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더해요. 이렇게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해줘요. 그러면 numpy sum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엑시스를 제로로 해주면 이게 더하는데 러닝 인덱스가 제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 i, j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썸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sum i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하면 요 j는 픽스드가 되고 i가 러닝 인덱스예요. 이런 식으로 썸을 하려면 엑시스를 제로라고 해줘야 돼요. 엑시스를 제로, 러닝 인덱스를 줘야 됩니다. 엑시스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5만 개를 다 더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5 by 만이었는데 이제 여기 10,000개가 됩니다. 만 콤마가 되고요. n으로 나눠줘요. 이제 5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썸을 하면 이렇게 숫자들이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각각이 여기가 x, i, 0, sum, i는 0부터 4까지 x, i 9999 sum i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5개로 나누면은 이게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 i 요거를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려봅시다. 자, 요거를 한 개로 해봅시다. 한 개를 하면 샘플 하나를 픽업을 해서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면 유니폼이 나와요. 그죠? 두 개를 하면 n이 2다. 그러면 두 개의 샘플로부터 샘플 민을 계산했고 그거를 10,000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 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이거를 n을 늘리면 이제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져요. n을 한 20이라고 해보죠.
정규분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받았는데 그 샘플로부터 평균 분산 계산을 해서 대응하는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거기다 애드온을 해보죠. 데이터는 얻었고 평균은 데이터 여기 10,000개 데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민을 계산하는 거고요. STD는 STD 하면 표준 편차가 계산이 돼요. 네? 그래서 빈 30개, 100개 하겠습니다. 이게 빈의 바운더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빈 로케이션에서 대응하는 PDF가 계산이 돼야 돼요. stat no 로케이션은 U고요. 스케일은 STD. 오브젝트 만들었고요. PDF를 계산하는데 빈의 바운더리 포인트에서 그래서 PLT draw PLT plot bins PDF 네? 됐나요?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요 Y축이 frequency 스케일이거든요. 이걸 density 스케일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잘 맞죠? 이게 그림이 좀 안 좋아서 그림을 평평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n이 1이면 그냥 10,000개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뽑은 거고요.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유니폼 분포가 나올 거고요. 평균 분산 계산을 해서 정규 분포랑 피팅을 해보면 당연히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죠? 근데 n을 2개로 하면 유니폼에서 2개 샘플링을 해서 에버리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분포는 삼각형이 됩니다. 지난 학기 때 확률론 배우셨으면 거기서 우리 삼각형 분포를 뽑아냈었거든요. 예,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덴시티 정규 분포랑 안 맞죠. 안 맞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맞긴 하네요. 이 정도면. 5개 하면 5개만 해도 잘 맞죠. 그죠? 그죠? 이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해서 그래요. 시메트릭해서 컨버전스가 빠른 겁니다.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하지 않으면 스큐 되어 있으면 컨버전스가 느려요. typically exponential distribution이 굉장히 스큐 되어 있거든요. exponential distribution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코드에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분포를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유니폼 대신에 여기 expo만 합치면 될 거예요. exp 익스포넨셜지 한번 이거 expon이군요. 아마 그 파라메타는 디폴트 파라메타가 아마 람다가 1일 겁니다. 예, 그래서 n이 1이라고 그러면 그냥 익스포넨셜에서 샘플 뽑아서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니까 히스토그램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해서 정규 분포랑 피팅을 해보면 당연히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이게 right skewed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니폼 같은 경우에 n이 5만 돼도 피팅이 잘 됐죠. 그래서 여기 5라고 하면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5개 샘플링을 해서 샘플 민을 계산을 했어요.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X바를 10,000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still skew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xi가 iid 뮤 시그마 스퀘어면 x바는 평균이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이건 true예요. 하지만 이거는 노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n을 키우면 n이 점점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노말로 근사가 된다 하는. 그래서 요게 센트럴 리밋 세렘, 요 근사가 센트럴 리밋 세렘인데, 이 컨버전스가 오리지널 분포가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지 않냐에 따라서 컨버전스가 달라요. 컨버전스 속도가. 유니폼 같은, 처음에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한 경우에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n이 5만 돼도 벌써 거의 컨버전스가 됐어요. 근데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extremely skewed 케이스거든요. 그 경우에는 컨버전스가 느려요. n이 5일 때 컨버지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skewed 되어 있어요. 요거를 한 20 정도 해볼까요? 보통 30 이상이면 다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추 맞죠? 아직 스큐니스가 약간 있는 거는 같은데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느리다고 이 경우에는 10을 해볼까요? 스큐니스가 확 보이죠? 그러니까 컨버지가 늦어요. 하지만 센트럴 리밋 세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에도 컨버지 한다는 거예요. 센트럴 리밋 세렘이 그런 얘기고요. 오케이. 다음에 T 디스트리뷰션은 T 디스트리뷰션은 typically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써봅시다. 써보고 얘기합시다. T 디스트리뷰션은 typically 어떻게 지금 얘기한 게 이게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요래요. 그런데 typically 시그마를 몰라요. 그러면 샘플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t 디스트리뷰션, degree of freedom이 n-1. 이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모를 때 시그마 대신에 S,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를 리플레이스를 하면 분포가 T 분포가 됩니다. 약간의 가정은 필요한데 여기 할 때 XI가 노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번째 시어렘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n이 크면 T 분포도 정규 분포로 근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히스토리컬리 중요하지 프랙티컬리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시어리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샘플 사이즈도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샘플 사이즈가 다 크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크면 정규 분포를 다 근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 T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려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 분포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떼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통계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가 빼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안 뺐고요. 그래서 다음에 카이스퀘어하고 F는 카이스퀘어 테스트, 티피컬리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이따 나중에 할 텐데 카이스퀘어 테스트 할 때 나옵니다. 여기 샘플 베리언스죠. 샘플 베리언스를 약간 모디파이 하면 왜 이렇게 되겠지? S 스퀘어가 이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n-1 곱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나눠야 되는데 오케이. 샘플 베리언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 n-1을 곱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일 때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되려면 이게 정규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어찌됐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요게 샘플 베리언스고요. 그 오리지널 베리언스하고 레이쇼가 기본적으로 거기 스케일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하고 트루 베리언스하고 레이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스케일 적절히 하면 정규 분포 하에서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팩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요런 센스에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정규분포 하에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팅이나 그런 걸 할 적에 정규분포 과정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가 그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카이스퀘어 테스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F 디스트리뷰션은 중요한 게 안오버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데 네, 말로만 써놨네요. 여기 나중에 안오버라는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때 샘플 스태티스틱이 가지는 분포가 F 분포가 돼요. 그래서 그 F 분포를 이용을 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분포는 앞으로 여러분이 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가지 분포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계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플러스 데피니션들 위주로 그걸 이해를 하셔야 그 계산 과정에 나오는 스텝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뭐 테스팅이나 컨피던스 인터벌에 그거에 온 로직이 있거든요. 그 로직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theoretical한 팩트를 적용을 하면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테스팅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분포에 대해서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내내 이 분포가 나올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